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4.7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네 편으로 진영 대결보다는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04화 하나원 시인의 67번째 시 춘일지지입니다. 먼저 춘일지지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일지지 하나원 꽃샘 바람은 꽃이 시세워서 분다지만 촉은 목피에 줄인 배를 채우면 메슥메슥 생목만 올라 부항증에 한 속이 춥다 노고지리는 포만증을 새기느랴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아예 배고픔을 내색않는 문둥이는 얼마나 울어야 하는 이야기인가. 굶주림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 아지랑이는 비실비실 어질병만 키운다. 여러분, 춘일지지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춘일지지라는 시는 1970년 2월 1일 발행된 시인이라는 문학지의 30페이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시인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34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에서 띄어쓰기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신 후 고 하나원 시인 관련 자료 게시판 중에서 하나원 시인 시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하여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총 7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요.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시,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추려보자면 먼저 이 시를 일목요연하게 함축하여 나타내는 시의 제목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춘일지지라는 것은 봄날의 지루함을 뜻하는데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첫째, 느릿느릿한 모양, 두 번째, 태도나 마음이 느긋하다, 세 번째, 해가 긴 모양, 네 번째, 꾸물거리는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번 느릿느릿하다는 뜻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한 끼도 내 맘대로 먹을 수 없는 거렁뱅이 입장에서는 끼니가 왜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는지, 돌아서면 배가 고프니 또 밥 얻어먹을 걱정을 하는데도 뱃속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꼬르락거리니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굶주린 자만이 빵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훈 시인도 당신이 몸소 겪은 느낌을 읊은 시라서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꽃샘 바람은 꽃이 시세워서 분다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꽃샘 바람이라고 읊었지만 요즘 표현대로라면 꽃샘 추위라는 시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쌀쌀한 엄동설 안에서 밝게 웃는 꽃 웃음의 계절로 변화를 꾀하려면 갑자기 무자르듯이 올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더이까. 큰 행사의 사회자도 최우수상을 발표할 때는 온갖 요소를 동원하여 뜸을 들여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행사의 절정을 고조시키듯이 변화무쌍한 기후를 보이면서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하루살이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러한 마음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행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시샘해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을 추위로 바꾸면 요즘에 걸맞는 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촉은 목피에 줄인 배를 채우면 메쓱메쓱 생목만 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촉은 목피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뜻으로 양식이 부족할 때 먹는 험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도 촉은 목피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을 듯한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아버지 세대라 하겠죠. 오죽했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 그 속대를 음식으로 섭취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이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전설 같은 이야기라며 라떼족이라고 치부한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굳이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모 세대, 아니 우리의 선조는 그러한 삶에서 지금의 세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에서 메쓱메쓱하다는 것은 마치 토할 듯한 현상을 이루는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짐승이나 먹을 법한 음식을 먹으라 하니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배탈이 나고 병도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입으로 치밀어 오르는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이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부황증에 한속이 춥다. 노지리는 포만증을 새기느랴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부황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가죽이 붓고 누렇게 되는 증세, 이것을 부황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속이라고 하는 것은 추워서 몸에 돋는 소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 보니 살갗은 누렇게 붓고 추위를 타 소름이 돋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1984년 6월 15일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온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371페이지에 수록된 유교사님 수행기라는 하나온 시인의 수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누가 전염병이라 하였나? 아직도 연구실 속에서조차 나균 배양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나병이 전염이 된다면 벌써 나병은 해결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병을 짊어진 나 환자들이 인류의 가장 잔혹한 비참을 혼자 짊어지고 신음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지 않은가? 나 환자는 병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죄인가? 어찌 이다지도 벌치고는 엄청난 천형을 짊어져야 하는가? 나병은 빈곤에서 오는 병이다. 1년에 쇠고기 한 근 정도만 먹는 사람이면 나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나 환자의 95%가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나 환자는 더욱 참혹한 비극에 죽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노고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새목 종다리과에 속하는 고운 소리를 우는 새를 말하는데 북위 30도 이북의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며 개활지, 논, 소택지 등지에 서식한다. 몸 길이는 17cm 정도이며 색깔은 다망색이고 뒷머리에 짧은 관우가 있다. 강가의 풀밭, 보리밭, 밀밭 등의 지상에 컵 모양의 둥지를 틀고 타원형의 알을 3개 내지 6개 낳는다. 한국에서는 전국의 경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짐승은 운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마 여기서 하나원 시인도 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새들은 노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좀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행에서 포만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포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를 포자에 찰만자 그리고 병증세 증자를 써서 밥을 먹고 나면 거북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을 포만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아예 배고픔을 내색 않는 문둥이는 얼마나 울어야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면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달새도 맘껏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루 종일 지저귀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문둥이는 찌그러진 깡통으로 매 끼니마다 허리를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 행색을 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종다리만 또 못하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을 보겠습니다. 굶주림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자살을 마음먹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목숨인데 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그 무엇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부정하려면 그 입장에 처해 보아야만 부정의 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아지랑이는 이렇게 겹쳐서 중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아지랑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강하게 쬐어 지면이 뜨겁게 달구어진 날,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여 먼 풍경이 지면 근처에서 아른거리며 보이는 대기 속의 과학적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이른 봄이나 여름철의 맑은 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양지바른 해안의 모래나 지붕, 도로, 초원 등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에서 반복해서 또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칠연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칠연을 보겠습니다. 비실비실 어질병만 키운다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니 정신이 몽롱해지고 현기증이 나타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도 섭취 못하고 봄의 전령사라 할 춘곤증마저 나타나 사람을 노곤하게 만드니 정상적인 사람도 헛것이 보일 텐데 하물며 비실비실한 문둥이에게야 아지랑이가 더 어질병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훈 시인은 자신의 몸도 성치 않으면서도 한센인의 권익과 자활과 갱생에 목을 메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것도 완장이라고 주변의 모함과 질시가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5화는 1970년 2월 1일 발행된 시인지에 수록된 낙엽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